10장 구조의 스톡의 정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스톡의 정리를 하기 전에 그린의 정리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스톡의 정리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미 배웠었는데요. 어쨌건 이게 뭐냐면은 라인 인테그랄 어떤 벡터 필드가 있고 벡터 필드에 이 벡터 필드가 이 어떤 클로즈된 도메인을 따라 가지고 한 바퀴 적분하는 것은 이 안에 걸 무수히 많이 자른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각각의 컬들에 대해서 컬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그것의 직각인 방향, 그것의 접선인 방향하고의 성분의 합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게 그린의 법칙이었습니다. 왜 직감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바깥으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적분입니다. 돌아가는 적분인데 컬이라는 거는 미소한 작은 단위 면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양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 돌아가는 양들을 안에서 측정하다 보면은 바깥에 있는 거는 계속 살아 있는데 안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하고 안쪽하고 서로 캔슬 아웃 되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바깥에 있는 거하고만 남는다. 따라서 이게 컬로 면적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한 것은 어떤 클로즈된 선에 대해 가지고 라인 인테그랄 한 것하고 동일하다라는 게 그린의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의 정리를 공부를 할 때 했었던 예제 중에 하나는 0에서 1까지 갔다가 1,1로 갔다가 0,1로 갔다가 1,1로 갔을 때 이 도메인에서의 적분하라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린 정리하고 그린 여기에서 그린 정리하고 스톡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딱 하나 다른 게 있는데요. 실제로는 스톡의 정리는 그린의 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톡이면은 이 그린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가 A거든요. A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평면입니다. 평면인데 요 S라는 거는 서피스입니다. 서피스라 가지고 일정한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곡면이 있어도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컬을 구해가지고 면적에 대해서 컬을 구하면은 면적에 대해서 컬을 다 구해가지고 합하면은 바깥에 도는 거하고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실제로는 평면이 아니라 이런 어떤 3차원의 서피스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 성립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작은 미세 요소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법선의 방향이 각각 요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법선의 방향이 다 다르더라도 그게 서로 간에 다 캔슬 아웃 되기 때문에 이 제일 바깥에 있는 이 곡선을 따라 가지고 라인 인테그랄 한 것은 서피스 전체에 대해 가지고 컬을 한 거에다가 각각의 서피스에 대해서 노멀 방향으로 노멀 방향하고 이너 프로덕트 한 값의 서피스 적분하고 동일하다라는 게 스톡의 정리입니다. 따라서 그린하고 스톡하고의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가 평면, 여기가 곡선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평면이잖아요. 평면이기 때문에 그냥 그린의 정리라고 그린의 정리로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구에 있어서 적분을 하면은 이거는 스톡의 정리가 됩니다. 그 차이만 알면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린 정리하고 스톡 정리하고는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스톡 정리에 대한 연습 문제를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브라운 대학교 수학과 교재인데요. 그거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니까요. x, y, z가 있을 때 밑에 원이 있고 이런 구가 있습니다. 이런 구고 길이는 반지름 2의 제곱일 때 x, y 플레인과 에서 C는 바운더리 커브다. 바운더리 커브 위에서 보면은 X이고 Y일 때 C가 바운더리 커브고 이렇게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이렇게 돈다. 이때 F는 이런 식으로 벡터 필드가 존재를 했을 때 이런 적분을 해라는 겁니다. 벡터 필드가 존재를 했을 때 이렇게 벡터 필드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미수량 TR에 대해서 정사형된 커브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서 계산을 해라는 건데요. 이 스톡 정리는 기본적으로 이 값은 이 커브 전체의 컬 방향하고 컬의 전체 합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스톡 정리고요. 따라서 지금은 먼저 요 계산 가지고 값을 한번 구해보고 요 가지고 값을 한번 구해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R이라는 것은 원을 방향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적분을 해야 되니까는 T라고 생각을 하면은 X는 2 코사인 T, Y는 2 사인 T고 Z는 0입니다. 따라서 R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R 다시 T라는 거는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2 사인 TI 2 코사인 T의 J 플러스 0K죠. 0은 없으니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하는데요. F의 DR을 계산하는데 이게 지금 파라미터 T로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F에다가 DT분의 DR을 하고 DT를 계산을 해도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퀄 C에다가 F는 Z-Y의 I 플러스 X의 J 마이너스 X의 K 에다가 다트 프로덕트를 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서 DT를 하는 거고요. DT를 하면은 여기가 이게 아니고 0에서 2파이가 됩니다. 0에서 2파이가 되고 X 성분끼리 곱하면은 Z-Y에다가 마이너스 2 사인 T 그리고 Y끼리 곱하면은 2X 코사인 T가 됩니다. DT가 되고요. Z가 지금 0이잖아요. Z가 0이니까 이건 없고 그러면은 0에서 2파이고 플러스 2에다가 Y가 얼마냐면은 2 사인 T고 다시 사인이니까 제곱 더하기 2 X는 2 코사인 T에다가 코사인 T니까 제곱 가 되는 거죠. 여기다 여기에 여기 Y가 잠시만요. Y가 2 사인 T니까는 2 사인 T니까는 들어가면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4 사인 제곱 T니까 여기 4 하면은 0에서 2파기까지 4 사인 제곱 T 플러스 4 코사인 제곱 T의 DT니까는 4에다가 1의
사이다가 t에 0에서 2파이가 되니까는 8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부터 구하고 싶은 것은 스톡 정리에서 뒷부분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 서피스 S라는 거는 9입니다. 9 지금 동그란 9에서 뭐 위쪽에 반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스페리컬 코디네이터를 보면은 표현이 가능하고요. 일단 요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요것부터 계산을 하면은 계산인 거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컬에다가 F값을 막바로 계산을 하면은 2J 더하기 2K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값은 구했고요. 이제는 이쪽 뒷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DS는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DS가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DU, DV, DU라는 게 D파이하고 D시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코비안 코디네이트를 넣고 N이라는 거는 각각의 작은 요소에 대해서 법선 방향이기 때문에 법선 방향을 구하는 거는 R6 곱하기 RV가 이 두 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이게 접선이고 그럼 R6 크로스 RV라는 거는 법선 방향이 나옵니다. 근데 법선 방향인데 여기서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그 법선 방향을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날아가면은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은 요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값을 일단 구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따라서 RU하고 RV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는데요. RU하고 RV의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여기 지금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좌표입니다.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지금 원이 있으면은 이 방향이 P가 되는 거죠. P가 되니까는 Z 방향의 높이가 지금 방구가 반지름이 2니까는 2 코사인 P가 되는 거고요. 2 코사인 P가 되고 여기서 XY 쪽에다 내려오는 게 2 사인 P가 됩니다. 2 사인 P가 있고요. 이 사인 P에서 X하고 Y 방향으로 다시 정사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방구의 를 파라미터로 표현한 겁니다. 이때 시타는 2파이로 돌고 파이는 방구이기 때문에 0에서 2파이까지 돕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시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파이에 대해서 한번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을 두 개의 접선인 방향을 구하고 이것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법선인 방향이 나오는데 법선인 방향이 사실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먼저 곱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서로가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바깥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지금 구하고 싶기 때문에 바깥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좌표계를 보니까는 Z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구해야 되겠다 해서 요거를 일단은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사용하기로 하면은 이제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스페이스에서 N
DS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은 벌써 나와 있죠. EJ, EK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요거를 막바로 곱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막바로 곱하면 되니까는 이 값이 여기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d 파이 d 시타가 들어가면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적으면은, 그래서 이게 노멀 벡터의 노멀 벡터의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원래 노멀 벡터라는 거는 R6 곱하기 RV를 하면 노멀 벡터가 나오는데, 단위 벡터를 하려면은 RV를 해야 되고, DS를 어떤 파라미터 어떤 도메인으로 해서 파라미터의 도메인이 살려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사이에 자코비안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게 자코비안이기 때문에 같이 없어져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배웠던 겁니다. 따라서 여기하고 요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서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여기가 J가 요만큼이 남고 K가 요만큼이 남습니다. 따라서 적분을 하면은 요 값하고 요 값만 곱하면 됩니다. 8 사인 제곱 파이 사인 시타 플러스 8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에다가 d 파이 d 시타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 앞부분에 있어서 요는 텀은 d 시타가 0에서 2파이까지 가기 때문에, d 시타가 0에서 2파이 가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다 적분하면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남는 항이 이 항만 남습니다. 이 항이 남고, 이 항을 계산을 하면은 답이 전체 다 계산을 하면 8파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한 거하고, 위에서 이렇게 구한 거하고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학과에서 풀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정통적으로 스페리컬 코디네이터를 일일이 하나씩 더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적분을 해가지고 구하는 방식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사실은 여기 더 편했고 이쪽이 더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스토크 정리를 쓰면은 더 복잡한 형태로 나와 버린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두 값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 시리즈 151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또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벡터 필드가 있고 업헬프 바디가 반지름 1인 업헬프 서피스니까는 방구입니다. 그리고 C가 바운더리가 있으니까는 이런 거죠. X, Y, Z가 있을 때 이런 방구에 따라서 이런 커브로 돌아갈 때의 라인 인테그랄이고요. 요거는 전체 서피스에서의 적분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해보는 건데요. 여기는 반지름 1이고 앞에는 반지름이 2였습니다. 벡터 필드가 다르고, 근데 문제 풀이 방법이 여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서 간단하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요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요걸로 풀면은 R 이퀄 반지름이 1이니까 코사인 ti 플러스 사인 t의 j 플러스 k는 0이죠. 지금 이렇게 방구로 따라가니까는. 그럼 r 다시 t는 마이너스 사인 ti 플러스 코사인 t의 j가 되고, 우리가 이 공식을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f에다가 dt분의 dr을 하고 이렇게
DT를 해서 이거를 구해가지고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입을 했는데 이게 벡터 필드라는 게 현재는 요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다 집어넣고 J 플러스 Y 제곱 Z의 K 이거를 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다트 프로덕트를 요걸 하는 거죠.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상태에서 DT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x-y 요 값들을 다시 x하고 y를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z가 0이잖아요. 이게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요 값하고 요 값만 남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면 이 x의 x는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고 여기서도 여기는 i 성분만 남기 때문에 결국 i 성분만 계산을 하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사인 t의 dt가 되고 0에서 2파이 계산하는 거니까는 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앞에서 한 앞 문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풀었던 방법은 이거를 막바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처음에는 이거를 각각의 성분으로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 A 성분, B 성분 그러니까는 X, Y, Z 성분이 있으면 각각 성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곱한 상태에서 Z가 제로니까는 이 상태에서 막바로 계산을 해낸 거니까요. 요거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단의 문제풀이 방법은 굉장히 차이가 크고 어떤 특징을 잘 이용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푸는 건데요. 우리도 앞에서 일단 먼저 요거를 계산하잖아요. 컬을 계산하면은 컬 F니까는 벡터 필드를 계산하는 거니까 IJK가 있고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가 있고 우리가 요 벡터 필드 요 값을 계산을 하면 값이 K 방향 하나가 나옵니다. K 방향이 하나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 됩니다. 여기가 지금 중요한 인포메이션입니다. 계산하기가 굉장히 간단한 거죠.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는 여기가 K가 안 나오고 K하고 다른 값이 하나가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값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K 방향이 하나가 나오니까요. 여기 상태에서 DS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실제로 계산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면 이 계산을 할 때 굉장히 원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YZ가 있고 이런 방구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에서 방구에 대해서 좌표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좌표계가 이런 좌표계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2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앞에 있는 예제가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2인데요. 실제로는 여기 이 문제에서는 반지름 1이니까는 그냥 1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반지름이 A니까 A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그냥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좌표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R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것을 라운드 파라미터 두 개에 대해서 각각을 미분을 했습니다. 왜 미분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NDS에 있어서 여기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를 법선 방향이고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법선 방향을 만들어내려면은 이렇게 두 개로 곱하면 해야 되고 그거를 단위 벡터로 크기로 나누어야 되고
이렇게 파라미터 코디네이터를 바꾸기 위해서는 D시타 D파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서 자코비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미분하고 그래서 이거를 서로 곱한 값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구해내면은 사실은 이 값이 나오는데요. 이 값이 나오면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이거는 R6 크로스 RV에서 이게 n이 되는 상태, 노멀 n이 되는 상태에서 여기가 앞부분이 k만 있기 때문에 요 k 성분만 나오니까는 사실은 요 값의 계산은 a제곱이 1이고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에다가 d 시타 d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계산해서 값을 구하면 비슷한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면은 이렇게 원론적으로 앞 페이지 문제처럼 구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다 일일이 미분하지 않고요. 여기 K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S라는 거는 사실은 원에서 이 방구에 해당되는 것의 서피스입니다. 방구에 해당되는 서피스가 이 S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K 방향에 해당되는 만큼만 떼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게 K 방향으로 정사형만 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 d 파이 d 시타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정사형된 dx dy로 이거를 정사형으로 시켜가지고 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막바로 끄집어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에서 라운드 dx dy의 라운드 r이니까는 이 뭐냐면 결국 여기서 정사형된 원의 부의 면적이 되어버립니다. 면적은 반지름이 1이니까는 파이 r이 제곱, 파이 r이 제곱이니까 a가 r은 1이니까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 시리즈에서 문제 풀이 기법은 컬 벡터 필드가 K 방향으로 하나만 나와 있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계산 자체를 복잡하게 하는 것을 다 생략을 하고 이렇게 정사용된 면적만을 그냥 곱해가지고 구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앞부분에 이 복잡한 계산과는 달리 좀 간단하게 그린 이제 스톡 시어럼의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그냥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어떻게 간단하게 푸는가를 비교해 보기 위해 가지고 시험 시리즈 문제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스톡 정리의 예제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 거는 스튜어트 캘큘러스에 있는 1176쪽에 있는 예제 1번인데요. 이거를 풀어보면은 조금 전에 했었던 두 가지 문제하고 또 좀 더 비교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톡 정리를 다시 적어보면요. 이거죠. 이게 n의 ds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방구라든지 어떤 서피스가 있으면은 서피스가 존재를 하면 그 서피스에서 서피스의 면적에서 일어나는 컬들을 다 합친 것들은 서로 간에 캔슬 아웃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서로 캔슬 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바깥 바운더리를 돌아가면서 선적분으로 적분한 거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게 면적분이고 이게 선적분인데요. 면적분하고 선적분하고의 변환인데요. 여기에 서피스 일반적인 3차원이라든지 그런 데서의 서피스일 때는 스톡 정리라고 하고 그냥 XY 평면에서 존재하는 것은 그린
정리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겠는데, 벡터 필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 C라는 것은 intersection of the xy x 더하기 z 이꼴 2라는 거하고 실린더하고 인터섹션입니다. 실린더가 지금 이런 반지름이 1이고 반지름 1인 실린더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 실린더에서 y 플러스 z 이꼴 2니까 z는 2 마이너스 y인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절단했을 때 이 절단만의 인터섹션을 의미합니다. 이 인터섹션에서의 벡터 필드가 존재를 하고, 이 벡터 필드에서 이런 벡터 필드가 존재를 했을 때 이 계산을 해라는 거니까요. 요거를 하려면은 이 각각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제 계산을 해도 되지만은 요 면에서의 컬 값을 계산해 가지고 전체 서피스에서 계산을 해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안에 각각 잘라 가지고 안에 돌아가는 것들은 바깥으로 크게 돌아가는 것의 하고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요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계산이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될지를 우리가 조금 전에 문제를 두 개를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운 대학교 수학과 문제를 풀어봤는데, 굉장히 이걸 하나하나 방구에 대해 가지고 다 일일이 방구의 코디네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미분해서 구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컬에 대해서 방향이 K 방향 하나만 나온 거를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푸는 계산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푸는 계산인데, 여기도 그 특징만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구하려면 반드시 컬을 구해야 되잖아요. 컬을 구하면은 지금 이 벡터 필드에 해당되는 컬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행히 K 방향으로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 Y라는 값이 있기는 하지만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K 방향으로 하나가 나옵니다. 즉 컬이 이게 XY면 컬이 이쪽 부분하고 조금씩 차이가 생기면서 차이가 생긴다는 의미이지만, 돌아가는 게 작고 크고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는 의미지만, 그 방향 자체는 전부 다 Z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니까요. 이 특징을 잘 이용을 하면은 그 첫 번째 브라운 대학교에서 풀었던 원론적인 풀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여기서도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구가 아니라 그냥 이제 평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식을 그대로 지금 여기 이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여기다 지금 적어놨는데, 여기서는 살짝 다르게 적어놓은 게 뭐냐면은 F의 N, 우리가 지금 이때 동안 공식을 적는 방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DS의 방향에서의 단위 법선 벡터였잖아요. 여기를 스튜어트 이 책에서는 DS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랑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S에서 컬은 1 플러스 2y이고, 원래는 우리가 지금 봤었던 게 DS를 봤었잖아요. DS를 봤는데, DS라는 거는 N의 DS하고를 봤고, 이거는 K 방향이었고요. 이거하고 사이에 다트 프로덕트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지금 이 서피스를 말합니다. 이 서피스가 N의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은 K 방향 하나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면의 직각인 방향에서 DS가 된 거지만은, 지금 컬을 했을 때의 방향은 K 방향만 있기 때문에 이 값의
K 성분은 결국 요게 됩니다. TA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막바로 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1 플러스 2y에다가 TA를 막바로 곱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원의 방정식 XY가 있는 그 폴라 코디네이터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dx dy를 곱하면 되고 이거는 막바로 r d 시타에서 r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한 건데요. 따라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도 어떤 특징을 잘 이용을 했냐면은 컬을 했을 때에 K 방향으로만 나왔을 경우에 있어서는 복잡하게 코디네이터를 U하고 V라는 새로운 코디네이터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 정사형시킨 값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막바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거를 그 스톡 정리를 문제를 낸다면은 컬이 K 방향으로 하나만 있는 것으로 하면은 뭐 시험 시간 내에 문제를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런 식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요게 스톡 정리에 대한 3가지 예제를 해보았습니다.